안녕하십니까. 강남부터 치과 대표원장 김성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이 뭔지, 또 왜 하는지,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, 자, 요 우리 어금니에 있는 데 있죠. 어금니에 있는 데 위에 이 광대뼈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. 자, 요거를 CT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요 까만 부분, 이 부분을 까맣게 보는 이 부분을 상악동이라고 불러요. 이 상악동에다가 뼈를 넣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. 왜 하냐? 임플란트 심을 뼈가 부족해서. 이거는 상악동에다 하는 뼈 이식이라서 조금 더 약간 더 어려운 수술이거든요. 지금 요쪽이 보면 이 부분이 까맣잖아요. 근데 상악동 뼈 이식한 후에는 여기 보세요. 여기 뭐가 이제 하얀 점들이 막 있죠. 뼈 가루가 들어간 모습이에요. 이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에요. 이제 우리 상악동 교과서에 보면 상악동 수술하고 나서 일어나는 합병증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, 상악동 천공이라는 게 있고, 상악동 천공은 아까 상악동 안에 빈 공간을 했잖아요. 거기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. 구멍이 뚫려서 물을 먹으면 이게 상악동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경우는 그 구멍을 막는 수술을 해야 돼요. 수술 후에 상악동염, 그리고 상악동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에요. 상악동에다 뼈 이식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아물어가지고 염증이 생겨버려요. 그런 또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뭐 상악동의 뭐 임플란트 함입, 상악동의 임플란트 함입은 우리가 상악동에 그 얇은 뼈에다 임플란트 심다가 그 임플란트 그 상악동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빈 공간으로. 그래서 그걸 수술 중에 꺼내기도 해요. 잘 꺼내고 잘 아물면 사실은 괜찮아요. 뭐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천공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좀 놀라죠. 뭐 사실은 상악동 수술하면서 종종 있는 일인데 환자분들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죠. 환자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, 가장 주의해야 될 게, 상악동 거상술하고 나서 코를 절대 풀면 안 돼요. 코를 압력이 확 가해지면, 이 상악동에도 압력이 가해지거든요. 근데 코를 확 풀었어요. 이 상악동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뼈가 확 터져버렸어요. 확 터져버리면 뼈가 상악동 안을 막 돌아다니겠죠. 그러다가 상악동염이 생겨요. 그러면 그 뼈 다시 다 걷어내는 이런 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코를 절대 풀면 안 될 건데, 제가 우리 코를 푼다,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휴지 닦아서 정말 그래요. 근데 휴지 닦아야 되고, 기침 나오면 이렇게 해서 압력이 안 생기게. 그게 제일 중요하다. 그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그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상악동 거상술 해놓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 있는데, 그 둘 차이가 뭐냐면 그 뼈의 양이 얼마나 얇냐의 문제예요. 뼈의 양이 너무 얇으면 뼈부터 만들어야 돼요. 그걸 한 4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, 보통 한 4에서 6개월 기다리니까 한 8에서 12개월 걸리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. 근데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하면 그거는 한 4, 6개월 정도면 끝나요. 상악동 거상술은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.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뭐 뼈가 얇고 막 혹이 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고,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의 기술과 뭐 테크닉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과 원장님을 찾아서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. 이상 강남엽도 치과 대표원장 김성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